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지난번 여운형에서 이제 김고로 파트로 넘어갑니다. 이승만 박사의 뭐 어떻게 보면 형님을 불렀고 또 영원한 또 라이벌이었는데 암살됐죠, 49년에. 자, 오늘 저희 해방정국의 전문가이신 임영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구 이야기를 좀 우리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나이가 한 살 작지 않습니까? 예. 1876년생으로 그래도 한 살 작은데 이승만 박사에 비해서 형님 멋있다 그래요? 예. 근데 해방정국에서는 막판에는 무슨 마음인지 땡깡 비슷하게 싹 변신하면서 평양 가고, 예. 결국은 49년에 안두희한테 암살당하고 이런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좋은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그 상임시정부에서 직책이 이제 원래 뭐였습니까? 상임시정부 들어갈 때요. 학력도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좀 한번 보여줘요. 처음에 이제 이분이 일제 때 일본 경찰 순사를 때려잡았으면 뭐지? 그게 이제 지금은 너무나 이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졌는데, 완전 이분이 이제 어떤 민비 시해 사건도 그게 시작이 그죠? 알려진 게. 예, 근데 자기 백범일지에다가는 일본 사람 예. 그 상인을 갖다가 스치다 갑자기 또 이름 성경인데. 예, 아니 상인이에요, 상인. 상인입니까? 대마도 이자라에서 이제 장사하러 건너온 상인인데,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이 상권을 다 장악해 버렸다. 조선의 상권을 그건 좀 사실하고는 다르고요. 이제 그때까지는 청일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여기 다 그 상권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행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재상인데 한국에 이제 약재를 사러 온 사람인데 스치다 조론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황해도 치아포 사리원 부근에 있는 치아포라는 포구의 주막에서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못했거든요. 한국말 전혀 못하고 20살짜리 이막길이라는 청년을 통역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김구는 그 사람이 이제 혼자 밀정같이 왔는데 한국말이 좀 서툴러가지고 일본 첩자로 알고 이제 때려 죽였다. 알고 보니까 이제 민비의 시해범이었더라. 일본 육군 중이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스토리? 그것도 소설이에요? 어떻게 전혀 지어낸 이야기고, 이제 아까 1932년 윤봉길 의거가 일어났을 때 김구가 윤봉길 의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약간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스치다 조로가 이제 일본 육군 대령이었다 또 그래요. 성명서에는 자기 죽은 사람도 진급을 시킵니다. 전혀 얼토당토한 이야기고요. 체포가 됐죠? 그 때문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나중에 또 대한제국이 그 죽은 사람 가족한테 어마어마한 또 보상금 해줬죠? 저도 요즘 돈으로 한 100몇십억 정도 되는 보상금을, 그것도 한 몇 년간, 한 10년 가까이 밀고 땡기기 하다가 결국 대한제국이 이제 1905년도인가 그때 보상을 해줍니다. 내 상금이 다 소비됐네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계속 일본 육군 중위를 죽였다, 국모 시해범을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말이 좀 서툴러가지고 밀정이란 걸 알고 자기를 아주 감각적으로 딱 체크해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러는데, 그 죽은 걸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신고한 사람이 이막길이라는 그 상인이 고용했는 조선 사람 통역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고발했어요. 그 사람이 평양 가명까지 달려가가지고 또 황해도인데 해주로 안 가고 평양 가명으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와있던 일본 순사하고 조선 관원들한테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건을 조사로. 조선 반도가 시끄럽겠네요. 그게 다 그 당시에 조선 정부의 보고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황당한 짓을 저질렀고. 아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왔다가 마곡사 중남 가니까 답사 가니까 마곡사가 가니까 예. 김구가 한 2년인가 거기에서 숨어 은신했던 그런 예, 예. 은자가 있더라고요. 예, 마곡사 예. 가보셨습니까? 그 이야기죠. 예. 그 마곡사에 이제 승려로 예, 위장해가지고. 예예예 그렇게 이제 그러나 중국 갔다가 뭐 예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 임정에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 굉장히 상황 파악이 빠릅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이승만 쪽으로 이게 그 기우니까 이승만한테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승만의 어떤 그 완장 부대가 돼가지고 경호실장 예예예 완전 그 뭐 경호대장 호위무사 예예예 호위무사 예 이승만하고 이동희하고 이제 그 라이벌 관계 됐잖아요. 임정 대통령하고 임정 국무총리하고 이제 싸움이 붙으니까 그 이동희 비서실장 김리비를 그 죽인 거 아닙니까? 아 김리비 맞아요. 김구가 죽였죠. 예. 아하 그 뭐 좀 비자금 레닌 비자금 문제로 소문 나가지고 죽였다는 말. 레닌이 이제 그 이동희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데 200만 루블을 그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레닌 쪽에서 레닌이 아주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고로인 같은 그런 기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닌이 그때 이동희한테 이동희는 뭐 공산주의 이론이고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돈 받으니까 더 거듭받았네. 예, 조선혁명을 어떻게 하겠냐니까 무조건 공산혁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선에 노동자 계급이 없는데 어떻게 혁명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계급이 없으니까 일단은 민족주의 운동을 먼저 일으켜라. 민족해방 운동을 일으켜라. 그래서 그게 이제 레닌의 지침이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86 운동권이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민족주의를 다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갔던 거고, 그 민족 해방 전쟁 논리로 이제 갔던 거고요. 그 지금도 그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이동희한테 이제 200만 루블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1차로 이제 60만 루블이 이제 금괴로 지불이 됐거든요. 그때 뭐 은행 통해서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금괴 운반 책임을 이제 김리비 가서 책임지고 운반을 해오는데 중간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들 어렵고 그때 뭐 좌익 우익 안 가리고 서로 또 친한 사람들끼리는 친하고 이러니까 뭐 배달 사고 난대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 돈이 온다는 게 소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소문 나가서 너도 나도 뜯어먹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아이고 좀 어려운데 좀 생활비 좀 보태달라 용돈 좀 보태달라니까 이 김리비가 이제 돈을 이제 준 거예요. 그냥 너도 먹어라 뭐 당신도 먹으시오 이제 그러니까 그 김리비가 이제 떼먹은 돈은 없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김리비 그 공금 횡령을 했다 해가지고 벌금 대낮에 상하이 백주대로에서 김구파가 이제 그 죽인 거거든요. 그쪽은 돈 안 주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김구도 장개석한테 지원금 받아가지고 돈도 받았죠. 장개석한테 그냥 그 돈 쥐고 있어요. 그 때문에 나중에 이군혁인가 한테 그 장사 충북장에서 그 암살 당할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뭐 거의 총에 맞아가지고 장개석 돈을 자기가 주먹거렸잖아요. 김구가. 돈을 안 푸니까 이제 뿔따고 나가지고 이운환이라는 조선혁명당원인가 그 사람이 이제 총으로 쐈던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승만하고 이동희하고 붙었을 때 김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승만한테 붙어야 된다. 자기는 형님을 영원히 모셔야 된다. 이건 까면 안 된다. 스펙이든 뭐든지 그걸 아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학벌도 그렇고. 해방 직후까지 이제 이승만한테 찾았다고. 이건 안 된다. 형님을 모셔야겠다. 그래 내가 산다. 절대 충성으로 차지철이겠지. 차지철이 박정희한테 절대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그 기반을 이제 잡은 거죠. 그러고 이제 이동희도 물러가고, 이승만 박사도 하와이로 가고, 또 안창호도 체포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도부가 빅버컨트, 경호상태 되니까 자연스럽게 돼버렸네요. 검증 전혀 없이 경호실장이 차지철이가 청와대 접수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임정이 위축된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이 좀 오려고 하면 걸핏하면 다 뭐 일본 프락치다 그러고 의심을 하고 다 걸핏하면 옆구리에 총알이 들어오는데 누가 자기 말고는 이제 아무도 발을 못 붙이고 말 안 들으면 이거 자기 혼자 이제 백화점을 구멍가게 만들어가지고 유아독자이네. 자기 혼자 그 구멍가게 주인 노릇 그럼 근데 테러 조직도 막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쁘게 하면 임정이 처음에는 예. 1919년도에 생길 때는 진짜 그 당시에는 이제 인물들 많았죠. 예, 금방 독립이 되는 줄 알고 별의별 온갖 인물들이 다 왔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해주고 있지도 않고 예. 뭐 그 당시 일본이 자치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 자치 자치 예.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 그 사이토 마코토가 예. 이제 그 일본 본국 정부하고 좀 예. 배치가 됐는데 일본이 이제 그 1925년 경에 이제 예. 보통 선거가 될 때 예. 조선도 그러면 조선에다가는 보통 선거 하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예. 자치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일본 총독하고 사이토 마코토하고 이제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자치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총독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자치운동을 했던 사람이 안재홍이거든요. 안정이. 예. 그 미군적 시절에 또 날렸잖아 이름 안정이. 그 여운형하고 계속 여정 김규식이 예. 하고 세 사람 안정. 예. 3인방이 합작 그 3인방 아닙니까? 예. 합작 정부. 근데 안재홍이는 그 일본 총독부의 그 지령을 받아가 총독부의 후원하에서 자치운동을 했던 거.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빠지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좀 저평가된 사람이네요. 원래 인물 중에서 안정 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친일파 딱지 하니까. 예. 그래서 안재홍이라는 사람도 그걸 자치운동 했는 거를 예. 그걸 밝혀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민원식이 같은 사람은 예. 자기 스스로 그 자치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소신에 의해 가지고 누가 뒤에서 조종한 것도 아니, 그러면 이광수하고 예. 상임지 시절에 안창호 또 이광수가 그걸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창호 이광수 쪽하고 김구하고 관계는 어땠습니까? 나 제일 궁금한 게 상임지 시절에 예. 안창호하고 김구하고 좀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창호하고 이승만하고 붙으니까 또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근데 김구가 이제 결국 안창호는 이제 이승만 라이벌도 되지만 김구의 라이벌도 되니까 이제 예, 주석 자리를 놓고 이제 굉장히 아니 그 자리를 보니까 안창호가 이기던데요. 예.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인 세간드맨이 아닙니까 안창호가. 예. 이동희가 갔을 때는 실질적인 제1인자 아닙니까 안창호가.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김구가 얼어서 버렸네요. 참 안타깝네요. 이제 결국 그가 결국 윤봉길 의거 때 이제 그때 지휘적으로 자연적으로 예. 체포되니까. 예. 야, 그 말 되네요. 그 김구는 그때 그 백범일지에다 뭐라 썼느냐 하면은 그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사람한테는 다 알려주면서 왜 안창호한테는 얘기를 안 하니까 안창호한테 얘기하다면 그게 비밀이 새 나갈까봐 그랬다. 그런데 아니 비밀이 새 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의문점이 예. 이광수가 예. 자료 보니까 이광수가 안창호 정기 예. 평전 안창호하고 예. 김구 일지를 손을 대더라고요. 예. 백법 일지를 예. 이광수가 남북되기 전에 예. 그 두 쪽 다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잘 아는 사이 상임정 먼저가 이광수 양쪽을 다 잘 알더라고 두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미스테리요. 이광수는 이제 문호니까 예. 그 글을 잘 쓰니까 예. 이제 기능직이니까 예. 결국 이제 그 안창호는 안창호대로 쓰고 써주고 예. 여자 써주고. 김구는 김구대로. 근데 김구는 또 그런데 김구는 또 이광수를 또 굉장히 미워하고 그랬거든요. 자기 라인이 아니니까. 예, 자기 그 책은 대필해 줬는데 예.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또 미워하고 뭐 그랬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예. 이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일단 뭐가 저질러 보고 엉뚱한 사람들은 욱 해가지고 저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결국 그러다 자기가 그대로 당한 거예요. 지도자로서는 성격이 좀 침착하게 이렇게 좀 아니잖아요. 지도자로서는 상임정, 중경, 임정, 수반으로서는 부적격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만약에 정권 잡았으면요, 그 스타일로 볼 때는 한국에 아마 폴포트 정권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애매한 사람을 자기 생각도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예. 야. 그러니까 아마 해방 전국에서 6.25 때 뭐 인민군이 그 양민 학살하듯이. 이분이 정권 잡았으면 이제 무조건 다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막 양민학살을 막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겼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936년에 안창호가 체포돼가 국내에 가고 36년부터 45년까지의 김구의 동무대네요. 그렇죠. 중경에 그죠? 중경. 하하. 근데 자료를 보면은 성시백이가 상임정 시절에 그 김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문건이 나오더라고요. 김구를 구해줬다고. 예, 예. 1997년도 예. 북한에서 예, 예. 그 신문 나왔잖아요. 성시백이. 예, 예, 예. 거기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상해 중경 임시정부 시절에 성시백이가 예. 그래서 김구하고 라인족하고 이게 접촉이 돼 있어요. 공산주의자들하고. 예, 예. 그 성시백이가 상당히 그 마당발이라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예, 그때 당시 상해 시절에 뭐 이기붕 같은 사람은 임정에 관여했던 건 아닌데. 예. 그때 상해 그냥 잠시 있었어요. 이기붕이 한 미국 가기 전에 왜냐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예. 상해에 가서 자기 미국 갈 그 여비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 좀 그 찬조를 받으려고 그 와중에 어떻게 성시백이하고 좀 안면이 생겼다더라고. 예, 근데 나중에 또 성시백이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는 뭐 옛날이고 요즘보다는 좀 느슨한 시절이니까. 예. 경무대에 무작정 찾아가서 이 대통령을 또 면담 신청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기붕이가? 아니 그 저 성시백이가. 성시백이가? 예, 그거 아주 당찬 사람이네. 자기 그 무역회사 사장인데 대통령 가까를 좀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 근데 이 박사가 그때 관제에 계셨으면 만나줘야 돼. 두 번 다 출타 중이라 가지고. 그게 운이네요.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또 얽혔으면 골치 아플 뻔했네요. 그죠. 만약에 그때 만나가지고 만약에 뭐 자금이라도 받고 이랬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금을 엄청 부렸잖아요. 예, 대통령한테 이제 자금을 줬다 이래버리면. 북한 화폐를 들고 다녔다 그러거든요. 예. 언론사도 만들고, 예. 군 장성한테도 뿌리고, 국회도 예. 뿌리고. 예. 야, 그 상식이 좀 나중에 하고. 그러면, 예. 그렇다면은 해방 전국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보다 늦게 돌았잖아요. 예. 늦게 돌아가지고 자기 이제 그 부하들하고 같이 왔는데, 해방 전국에서 한독당, 예. 한국 독립당 만들고, 예. 이 책을 보니까, 예. 나는 왜 김구를 선생을 죽였는가, 쐈는가. 예. 보니까 밑에 테러 조직을, 한독당 밑에 예. 비밀 결사체를 가지면서 안두이가 거기 들어갔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자기 원하는 대로 죽이는 킬러들 예. 있더라고. 이거 보셨죠? 이 책. 예. 그래서 완전히 테러를 하는데 나중에 안두이가 보니까 뭐 이 항의하는 그 문구 나오잖아요. 왜 어떻게 여순반란 사건이나 북한에 간 군 부대 예. 하고 또 장덕수 이런 암살 예. 항의하다가 막 기가 차더라고. 이 책 예. 보니까. 예. 그거 좀 그 여순반란 사건에 그 김구가 그 개입돼 있다는 것도 그 최근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야, 그 당시에 참 예. 기가 근데 막히네. 그 당시에 이제 이범석 국무총리가 예.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흘렸는데 이거 그거 나왔어요. 국회에서인가 뭐. 예. 신문에서 나왔는데. 예,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뭐 그럴 리가 있느냐? 예, 오히려 반박을 당하고 이러니까. 그 맞아. 당시에 이제 여당이 없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100% 야당 아닙니까? 예, 뭐 예. 친여 무소속 그래봐야 한 예. 20석 뭐 30석.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갑성이 같은 사람은 처음에 그 원내 자유당 추진하다가 이 양반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받들기 위해서 원내 자유당을 하다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야당 사람들하고 내각제 합의 개헌을 해버리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친여 무소속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 내에서 자유당을 먼저 예. 창당 준비하던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원외 자유당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원에서 뭐 통일노동당인가 하는 거 이범석 그 씨가 이제 했는데 그 국회의원 한 명 있었죠 그 당에. 예. 양우정이라는 사람. 예. 양우정. 예, 그래서 이 박사가 거기다 힘을 실어줬죠. 국회의원 한 명뿐인 당. 그래서 이제 그 원내 자유당이 원래 자유당이고 이범석 씨는 통일노동당인데 자유당이라는 당명도 이제 먼저 뺏어와가지고 정당 등록을 먼저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원내 자유당에서는 자기들이 자유당을 쓰려고 했는데 명칭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때는 뭐 해방 직후 뭐 법이 좀 미비하니까 같은 이름으로 또 다른 정당이 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당이 두 개가 생겨버렸던 거거든요. 결국 이제 원내 자유당을 이제 그 여순 사건에 개입이 됐네요. 그때 슬쩍 국회에서 그 이야기하다가 싹 뭐 없는 걸로 해가 말아버렸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때 뭐 조사가 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103석인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래 무기력한데. 그때도 언론들이 반 이승만 그게 심했죠. 해방정부. 거의 뭐 그죠? 동아일보가 이제 유일하게 뭐 좀 보수 쪽이었는데 그 이제 동아일보가 한민당이 하던 그러니까 동아일보하고도 이제 틀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예, 그러면 예. 그
김구가 국내 와가지고 예. 이 판하고 여론조사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국내 미군정 여론조사는 46년, 47년 보면 사회주의가 70%인데 예. 이승만 박사가 딱 올라서가지고 1등 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 위기를 느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승만 형님하고는 형님을 모시지 않고 나는 내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 변심이죠. 변심. 예, 예. 애인 변심하듯이. 예. 그때 과정을 언제라고 보시고 평양 가기 전인데 언제 무슨 계기로 변심했다고 봐. 난 형님하고 못하겠다. 뭐 질투에 뭐 언제부터라고. 그러니까 그 장흥이라는 그 장흥. 예, 독립운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장흥, 예. 중국 그 국부군에서 헌병 소령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헌병 소령으로 이때 대한민국 국군의 이제 초대 그 헌병 사령관이었거든요. 예, 옛날에 헌병 깜빡 헌병이. 그 육군 헌병 사령관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깜빡센터. 예, 뭐 해군 공군은 헌병이 없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합된 헌병 예. 사령관인데 그 이제 이분이 그 남변 수기에 보면은 예. 이분이 그 김구 측근이에요. 김구 측근인데 오호. 중립적으로 이제 그 수기를 남겼는데 증언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해방 직후에 장개석 총통이 그 김구 씨한테 이제 미화 20만 달러를 돈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당시에 미화 20만 불이면 지금 한 200억 원 정도 가치인데 어허.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그 모시라. 나눠 쓰라 네, 이랬는데 근데 이제 그 김구 씨가 이제 그 돈을 처음엔 전액을 다 미국으로 붙였는데 이 박사가 이제 예고도 없이 그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 국무성하고 뭐 막 밀고 땡기고 해가 발이 묶일 뻔 했지 않습니까? 금메달도 도움으로 왔더라고요. 예, 아슬아슬하게 예, 이제 탈출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혼자서 그 부인은 놔두고 혼자서 이제 혼자 왔습니다. 예, 막 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임시정부에 연락할 그 틈이 없으니까 그냥 온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근데 김부가 붙인 돈이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때는 뭐 요즘같이 돈이 뭐 바로 입금이 되는 게 우편함으로 가니까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돈이 뺑뺑뺑 돌다가 네. 다시 이제 그 중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하. 그 당시에는 이제 임시정부도 다 귀국하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주화대표단이라고 예. 이제 자기들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화대표단이란 그 사절단을 남겨놨는데 그 박남파란 분이 예. 그 박찬익이란 분이 이제 그 박남파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분이 돈을 받아가지고 예. 이분이 그 김구 씨한테 붙인 거예요. 국내에. 다시 붙였군요. 예, 붙였는데 김구가 이제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죠. 그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다시 오니까 예, 다시 오니까. 경물 생심이라고 옳고 욕심이 생겨버렸네요. 그때 이제 한독당하고 이제 막 자금도 필요하고 이승만 박사하고 이제 정치자금도 필요하고 하니까. 서로 각각으로 이제 경쟁이 되니까. 아하. 돈다 써버린 그러니까 돈이 오니까. 예. 이거 모르겠다. 예. 경물 생심이네. 예. 그래서 아하. 이승만 박사가 46년도에 그 겨울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이제 그럼 돌아올 때 이승만 박사가 나중에 알았겠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닦아 쓴 거를. 돌아올 때 이제 그 남경을 들러가지고 하하. 장개석이를 이제 만나고 왔거든요. 아 그럼 돈 어디 갔나? 붙였다. 예, 그래서 장개석 씨는 이제 돈 잘 받았다고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어허.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물어봤네. 돈은 잘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돈 어디서? 무슨 돈 이래 된 거예요? 어허. 내가 그 김구 씨한테 내가 20만 불을 줬다고. 대답하고 났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구 씨한테 가서 그 물어보고 이제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제 어허. 가서 그 장흥 선생이 남긴 수기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돈을 주시오 하니까 다 써버리고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한테 물었어. 김관세 생각하면 장관한테. 예. 그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김구 씨한테 이제 그 장개석 총통이 준 돈을 내 몫을 내놔라 그러니까 벌써 다 쓰고 없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 선생 이야기는 이제 두 사람이 틀어진 결정적 계기가 그게 돈 문제 때문에 깨졌다는 게 정치 노선이 아니고 돈 문제 때문에 이제 금이 갔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예.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이야기 잘 들으세요. 아니 이게 저 월간조선 84년 1984년 8월에 예. 다음 지금 이거 볼 수가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 김사뭉이라는 김사뭉 그분이 편지에 있는 그 패배한 암살에도 그 원고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장훈장 스타트가 돈 문제네요. 예. 그 돈 때문에 이제 한번 틀어졌고. 첫 번째. 예. 돈 많이. 예. 거기서 이제 틀어졌다가 이제 한민당이 이 박사가 그때는 이제 한민당으로 갔잖아요. 한민당으로. 예, 서로 연계대가 있을 테니까 각자 경쟁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한민당의 그 장덕수 씨를 이제
죽인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 그 당시 한민당 수석 총무인데 사실상 당 대표격 인물인데 이분을 이제 그 죽여버렸죠. 이 죽인 이유는 뭐예요? 장덕수 김구가 왜 죽여? 자꾸만. 아, 그러니까 송진우가 죽였잖아요. 송진우. 그 전에. 한민당이 참 기가 차네. 송진우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신탁 통치 발표되니까 네. 우파 쪽에서 제일 먼저 신탁 통치에 찬성 간접적으로 이제 찬성 의사. 아,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하죠. 이거 뭐 예. 그 정도 뭐 참을 수 있지 않느냐. 예. 뭐 참으면 꼭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러니까 말을. 이제 그 초장에 이런 거는 말도 못 꺼내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김구가 이제 그 한윤우란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손 봤네요. 예 죽인 겁니다. 그 한윤우란 사람 일본으로 이제 밀항을 해가지고 그 이박사 그거 알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거 찍겠다. 그죠? 정보가 있으니까. 다 알죠. 어허. 다 알죠. 예, 그리고 장덕수란 분은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이제 처음에는 잘 나가니까 네. 한민당도 고민을 했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제 그때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제 그 신탁통치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는 그 연립정부에 이제 참여를 안 시키겠다. 예. 자기들이 후원해주는 그 연립정부에. 예. 그러니까 한민당이 이 판단을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국제정세에 전혀 어둡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처럼 이제 뭐 매수 앞을 보는 그런 그 선구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덕수 씨가 그때 당 대표니까 수석 청문대 당 대표니까 우리도 미소공유에 참여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성명서 발표하고 이제 바로 김구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죽여버린 겁니다. 아니, 저 예. 장덕수가 저 일대기를 보니까 예. 이승만 박사가 장덕수를 면담을 했는데 예. 이거 하와이 때 장덕수가 유학 갈 때 하와이 가서 이 박사를 만났더라고요. 예. 그런데 굉장히 높이 평가했대요. 공부를 엉카 했는가 봐요. 외국어도 그렇고. 이 인물인데. 예. 예. 그 장덕수를 아마 괜히 아끼고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가 봐요. 예. 근데 이게 죽여버리니까 예. 이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 분노가 어떻겠어요? 그 미군정에서 정보는 김구가 죽였다고 하고 예. 치를 떨었다 그래요. 장덕수가 죽이니까. 예. 완전히 그때 버려져 버렸네요. 예. 완전히 이제 원수가 예. 된 거예요. 예. 장덕수 때문에. 예. 하하.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기가 그 박광욱이라는 그 현직 경찰관이 박광욱이. 예, 그 이제 한독 당원인데 하하. 그 이제 그 경찰관이 이제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김구나 안두희나 박광욱 이런 사람들 이제 한독당 비밀 당원으로 다 가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두희는 처음에 김구가 이제 이승만 암살용으로 뭐 이 사람을 그건 아니죠. 예, 그루밍을 하려고 했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안두희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김구를 이제 죽였다는 안전을 거죠. 때문에 그런 설이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군인이나 경찰을 다 비밀 당원으로 다 입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박광욱이라는 사람이 그 벌건 대낮에 그 장덕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소총으로 그대로 뭐 암살했다 그러거든요. 그 현직 경찰관이 찾아와서 현직 경찰관이. 예, 좀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마당에 이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 한독당의 테러적인 백의사 조직이 경찰하고 군 쪽에 예. 촉수가 미쳤네 벌써. 그죠? 뭐 경찰군.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백의사는 이 사람들은 백의사 당원은 아니고 그냥 한독당 한독당 멤버. 비밀당원 비밀당원. 예, 비밀당원이 있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48년 평양행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48년 평양행 47년 말에 김구는 이승만하고 이미 갈아서야 되겠다 결심했네요. 6개월 전에 변심.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중의 여론이 예. 장덕수 배우가 이제 김구라고 다 이제 47년에 죽었잖아요. 예. 47년에 김구수가 죽었으니까 장덕수를 죽였을 때는 예. 김구는 이미 형님하고는 끝내겠다. 이승만하고는 가겠다고 예. 그때 벌어졌네요. 47년. 시중 여론이 예. 김구한테 굉장히 나쁘게 이제 왜요? 왜? 아 사람 자꾸 죽이니까? 아니, 김구가 장덕수를 죽였다는 게 손이 쫙 퍼져버렸잖아요. 다 퍼져버리니까 미군정도 알고. 예 미군정에서 이제 김구를 체포하라 그랬다 그래요. 그 이제 그걸 이제 한민당에서 막아줬죠 처음에. 한민당에서? 예 이제 그때까지는 공동 보조를 취해야 되니까 한독당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일단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로 이제 붙들려가는 일은 막아줬는데. 미군 검사가 미군 법정에서 직접 그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군 검사가 그 법정에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김구 재판에 끌려갔죠? 예. 그래서 그
변호사가 2명이었는데 네. 두 명 중에 한 명이 김용식 씨입니다. 김용식? 그 나중에 30 때 외무부 장관하고. 아, 김용식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그 김구 변호사였다고요. 어허. 그래서 그 외무장 유명한 분 아닙니까? 예, 김용식이. 그 서울올림픽 그 조직위원장도 아, 하고. 회고록 또 남겼겠네. 예, 근데 그 김용식 씨 그 회고록이 그때 주간조선의 80년대 그 주간조선의 김용식 씨 큰일 났네요, 그 회고록이 좀 연재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조덕성이라는 그 주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예. 그 책을 썼어요. 민족 대드라마 증언이라고. 어허. 그래서 그 책이 나중에 또 머나먼 여로로 또 게재가 돼가지고 예. 단행본으로 출간이 됐는데 예. 그 재판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참관을 해가지고 이야. 그걸 다 남긴 거예요. 이 조덕성이라는 분이. 어허. 김구가 이제 법정에 불려 나왔는데 이제 주신문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고 김용식 씨는 이제 보조 변호사고 이제 통역전 뭐 하고 이런 그 변호사인데 그 이제 미군 검사가 이제 그 2명인데 한 명이 이제 김구를 신문을 하는데 김구한테 나중에는 뭐 김구가 잡아떼니까 나중에 뭐 사태질하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증거가 있는데 확실히 이거 당신이 누가 살해한 게 아니냐? 평소에 이제 그 죽일 놈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장독수를. 마시고. 그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김구 변호사는 뭐라 했냐면 한국 사람들 죽일 놈 하는 건 단순한 욕이다. 꼭 죽이고 싶어서 친구들끼리도 그냥 단순한 욕으로 죽일 놈. 근데 김구를 실행할 조직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이 죽이려면 그러면은 그냥 욕이지만 김구 같은 사람 죽이려면 그러면 죽이라는 그게 네. 되는 거예요. 항의 전력도 있고. 예, 예. 창원대 지도 교수에는 도진순 교수님도 예. 그 강의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뭐 싸우다가 죽일놈 하면 그냥 욕이지만은, 어허. 김구가 그 다원들 앞에서 장독수는 죽일놈 그러니까 암시라 이거예요. 그건 그렇네. 파워가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 평양 요거 김구 요 백린대 평양에 꼬대기 가가지고 정시백이가 김일성 친전을 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구하고 김규식이 주고 눈물 흘리게 하고 데리고 갔다는데 예. 가서 이거 완전 허수아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요 평양에 가서 그거 좀 이야기 주세요. 그래서 안두희한테 이렇게 되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평양에 그 갔을 때 그 김신 씨가 그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신, 예. 김신 씨가 수행을, 김신 씨가 사실상 그 장남이었죠. 뭐 원래 옛날 교통부 장관 또 뭐 장관자를 했잖아요. 교통부 장관도 하고 주중대사도 하고. 아이고 출세했네. 박 대통령이 이분을 엄청 출세했네. 5.16 날 때 5.16 나던 그날 공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김신이. 예. 공군참모총장이었고 이제 쓰리스타였는데. 예. 근데 그 이분도 보면은 상당히 그 처세술에 능해요. 자기 부친이 사망을 갖다가 자기가 그 신성모 씨가 그 기본 양심은 있는 분이니까 그 김구는 암살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암살을 했지만은 이제 이분을 또 엄청 챙겼다 그러거든요. 신성모가. 그래서 그 김정열 그 공군참모총장을 통해가지고 김신이를 잘 보살펴 주라고. 그래서 6.25 때 이제 김신 씨가 그 당시에 뭐 상당히 계급이 높았는데도 영관급이고 뭐 대령급이고 뭐 이랬는데도 그때 뭐 전투기가 뭐 7대 뭐 8대 뭐 이래밖에 없으니까 제일 높은 사람들이 이제 전투기 몰고 출격을 하는 거예요. 한국 공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렬 씨가 그때 공군참모총장인데 이미 씨가 그때 무슨 사령관이 작전 사령관인가 그런데 사령관이 직접 나가서 맨날 그 전투를 하고 오니까 그 사령관인데 몸을 좀 그 살리라고 그 본인을 위해서 살리는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휘관들은 몸을 아껴야 된다고 뭐 그런 충고를 하고 만류를 하고 뭐 그랬다 그러거든요. 정권 차원에서 김신 씨는 그냥 보호를 해준 겁니다. 또 보상 심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4.19 날 때, 5.16 날 때 이분이 이제 공군참모총장이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 보상 심리로 이 김신 장군 이분을 큰 교통부 장관, 뭐 주중대사, 뭐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뭐 평양행. 그래서 이분이 김신 씨가 그 보면 그 남북의 대화라는 그 강성재 기자가 쓰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남북 남북 협상할 때 그 얘기를 취재가 쓴. 그 보면 김신 씨가 그 회고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기가 그 평양 모란봉에 올라갔을 때 인근 순환 비행장이 다 보이는데 공군기들이 하루 종일 그
떴다 내렸다 하면서 군사력이 막강했네요. 공군 병사들이 그렇게 이제 전전했네요. 예, 그래서 전쟁 준비했네요. 자기가 이제 자기는 직감했다는 거. 이놈들이 조만간에 이제 남한으로 쳐들어오겠구나. 이야. 그리고 이제 인민군 그 장병들이 그 구보를 할 때 모래주머니를 차고 이제 구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그 국군하고 게임이 안 되네요. 예, 고강도에 이제 국군이 게임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김희지가 이제 인민군 장병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울 뭐 종로거리를 걷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조만간에 남침이 돼. 김구도 직감한 거예요. 김구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신 씨가 이제 부친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네. 일철 함구하라고 뭐 그랬다 그러거든요. 이야, 김구 나쁜 절대로 사람이야. 참 얘기하지 나쁜 마라. 사람이야. 예. 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정반대로 남침은 없을 것이다 그러고. 아니 그 김구가 저 김일성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되면 나중에 과수원을 주라고 했다는 말이 북한 자료에 나와요. 과수원. 과수원을 안 줬으니까 남한에서 과수원을 안 줬으니까. 예. 여운형이도 자기도 뭐 북한에서 생활 보장해주고 월북했을지도 모르는데 북한에서 이제 이용 가치 없다고 완전 세수대야도 안 주고 뭐 비누도 안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한으로 그냥 온 거야. 자기 애들만 올려보내고 자기 남한에 있다가 결국 죽은 거 아닙니까? 예, 자기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김구도 결국 이제 남한에 이제 있었던 거죠. 김구를 또 이북에서 받아버리면 그 사람을 또 부담스럽잖아요. 예, 조만식이도 뭐 숙청하고 뭐 이랬는데. 홍명 누구야? 작가. 예. 그럼 북한 나와버렸대요. 홍명희는 홍명희. 그 레벨이 낮으니까. 급이. 예, 그 홍명희 부수상했죠. 북한에서 부수상했잖아요. 예. 근데 박갑동 씨 그 책에 보면은 홍명희가 자기 쌍둥이 딸 둘이를 김일성이한테 바쳤다 그러거든요. 요년에 똑같네. 예, 예. 허허. 그러니까 이제 박갑동 씨 책에는 이제 홍명희가 그 여운형 씨는 자기 애들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이제 보낸 거고 홍명희는 이제 딸들을 김일성이한테 이제 천으로? 예, 놀이개로 이제 바쳤다. 천으로? 예, 예. 딸을. 그리고 이제 그 부수상으로.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홍명희를 죽일까 말까 그 굉장히 이제 그 약을 올렸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이제. 그래서 이제 홍명희가 몽고에 무슨 사절로 가는데 부수상인데 거기 이제 꽃을 보냈는데 이제 사람 상가집에 보면 조화를 이제 보낸 거예요. 환송을 하면서. 홍명희를 조롱하는 거죠, 김일성이가. 내가 네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지만은 내가 안 죽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사람이 그 축가 사절 가는 사람한테 상가집에 보낸 조화를 뜩 보내가지고 잘 갔다 오시라 그러니까 홍명희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 수행원들한테 내가 죽으러 가느냐 하면서 고함을 빽 지르고 그 박갑동지 책에 나옵니다. 그 책에.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김구가 평양에 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군대도 받고 그 짱짱하는데 허수아비지 타고 빈틀틀을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건국전쟁에서 보니까 이 대만 공사인 유만 씨가 걱정이 돼가지고 김구를 찾아가가지고 그 대화를 하는 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기독중에도 나오는데 군대를 보고 왔는데 남한에 보고를 안 했어요, 김구가. 야, 반역의 마음을 품었네요, 김구가. 그 장개석 총통이 이제 유엄한 공사를 통해 가지고 김구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그냥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협조하라고. 근데 김구는 이제 장개석하고도 이제 그 틀어진 거죠. 예, 틀어져 버리고. 그 나중에 이제 김구가 죽고 나서 그 장개석 총통이 그 김구가 49년 6월 26일 날 죽었죠. 49년. 8월 달에 이제 8월 8일에 장개석 총통이 내한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건국하고 최초로 외국 정상이 온 거거든요. 아, 장개석 맞네. 그래서 이제 진해에서 이제 회담을 했죠. 회담을 했는데 그게 또 성시백이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회담의 내용이 뭐였느냐는 게 최근에 그 다 밝혀졌어요. 뭐냐면 이제 장개석이가 그 미국에서 원조받은 최신 전투기가 700대가 있다 이겁니다. 700대. 그런데 그 빨치산 수준밖에 안 되는 모택동이한테 깨졌으니까 얼마나 그 국민당 국부군이 썩은 그 군대입니까? 그 전투기에 700대 있는데 이걸 이제 대만으로 다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이제 비행장을 좀 몇 개만 그 자기들 군사 기지로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대통령이 그 이제 오케이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중국 대륙이 완전히 함몰되기 직전이네요. 왜냐하면 49년 10월 달 아닙니까? 10월 11월. 예. 아 마지막 땅이 남아있을 때 중국 대륙에 8월 달에 이제 와가지고. 그 완전히 함몰되기 중국 공사가 완료되기 2달 전에. 예. 그래서 한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군이 이제 제주도 비행장, 뭐 김포 비행장, 여의도 비행장, 일본군이 다 닦아놨으니까 그걸 이제 자기들한테 공군기지로 빌려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대륙을 그럼 비행기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으니까 비행장. 예. 근데 이 대통령이 그 반대급부를 어마어마하게 요구했는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군사 원조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그냥 밀고 땡기고 하는 상간에 이제 또 이제 그 중국 비행기가 이제 중국 전투기가 대륙만 치지 말고 북한도 같이 때려달라. 뭐 그게 이제 최근에도 공개됐어요. 그 당시에 대화했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또 내용이 또 모택동이한테까지 다 세버린 거죠. 김일성이 통해가지고 성시백이 통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좀 흐지부지 돼버린 거죠. 이제 기밀이 다 새나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제 장개석 총통도 이제 김구가 죽기 전에 벌써 이제 이 양반하고 이제 그 관계가 다 정리돼 버린 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불통이니까. 김구는 어쨌거나 자기는 이제 뭐 이승만 정권을 뭐 김일성이하고 손잡고 뒤엎을 수 있으면 뒤엎고 만약 6.25 때까지 살아 있었으면은 김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한 정부의 어떤 그 꼭두각시 수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왕정이 비슷하게. 중국의 왕정이. 꼭두각시 정권 쓸 수 있네. 남조선 서보면 오늘 뭐 시장은 아닐 거고 저 인민 꼭두각시 정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김일성이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장개석 총통은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세웠으니까 정부 대 정부끼리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구가 자꾸 이제 쥐트니까 자기로서는 장개석 씨도 이제 김구하고 계속 그 어떤 유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정부 대 정부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김구가 저렇게 틀어져 있으면은 자기는 어차피 뭐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구하고 장개석하고도 그때는 뭐 사실은 관계가 다 끝난 거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그 국민당에서 무선 통신사 3명을 경교장에다가 그 박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서 김구하고 장개석하고 바로 무전으로 연락이 되게끔. 근데 그 사람도 다 처리시켰다 그러잖아요. 중국 대사관에서. 대만 대사관에서. 아니, 그러면 김구가 저 47년부터 역심을 품었다고 봐야 되고, 반 이승만 라인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하였던 안두에 의해서 평양 갈 때도 그 국민들이 가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미군들도 반대했다 그래. 엄청 많았죠. 그래서 오전에 떨어지지 못했다 그래. 반대해가지고. 오해 간신히 떠났다는 말도 있고. 거기서 빈털터리대가 오니까 또 김구가 이거 아주 침묵을 지켜버렸다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인기도 더 떨어지고 아주 김규식도 입 다물고 있었다 그래. 김규식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두희 같은 인물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거 아닙니까? 안두희가 저격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책을 썼는데, 저도 읽고, 이제 우리 이 방송님도 읽으셨는데, 그 저격하는 그 과정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런 같은 서북 밑에 멤버인데, 같이 참 기가 차네. 그러니까 이제 곤충차고도 가는데 괜히 가깝잖아요. 여기 보니까 거의 아버지처럼 생각했더라고요. 김구를 존경해가지고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양북. 권총을 차고 김구 면전에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평소에 신뢰감이 보통 신이 아니잖아요. 가까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돌변을 해가지고 이제 김구를 쏴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김구가 이제 그 남북 협상에 가가지고 김일성이하고 만약에 통일정부 수립에 합의를 했으면은 김구 인기가 이제 상종가를 쳤겠죠. 치고 올라갔겠죠. 근데 김일성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때문에 자기가 자기는 자기대로 이제 북한 정권을 수립하면 되는데 다만 들러리 세운 거죠. 김구가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야하고 땅땅땅 치더래요. 자기한테 이제 그 정통성을 이제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구가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에 갔는데 막상 가가지고 거기 또 몸이 아프다 그러고 그 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뭐 그랬다 그러거든요. 김일성이하고 이제 사전 회담을 했는데 전혀 조율이 안 되니까 자기 이제 이용당했다, 속았다 싶으니까 거기서 이제 쥐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남한에 와가지고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입 닫고 있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날 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국 다물고 있었는데 미군족이 보고도 안 하고 박사면 이야기도 안 하고 딱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 바로 분위기 딱 파악하고 왔는데 이놈들이 조만간에 이제 남한을 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몸으로 다 김진 씨가 벌써 느꼈으니까 근데 김구가 이제 아들이 그걸 봤으면 아버지야 뭐 근데 김진 씨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자기 부친한테 얘기를 하니까 함구해라 그거 일체 얘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안두희가 봤을 때는 이 양반이 더 이상 원래 서북 청년단입니까 원래? 예. 근데 이게 아닌데 어떻게 포섭됐네요? 전혀 다른데? 예. 서북사는 안창호 계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구하고 이승만이 서북 청년들을 서로 포섭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김구하 양쪽에서. 그래서 서북 청년단은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이승만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잘못 알고 서북 청년단이 이승만하고 가깝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안창호 직계예요. 안창호 직계고. 안창호, 근데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이승만한테. 근데 이승만 박사가 서북 청년단을 또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그러니까 신성모 밑으로 대한청년단으로 통합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떨어져 나와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장면 지지했거든요. 또 떨어져 나왔죠. 그 서북 청년단 단원 중에 한 명이 그 시라소니 아닙니까? 그 감찰부장을 하고. 굉장히 독자적이에요 보면은. 이 시라소니가 장면시 경호실장은 경호 책임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창호가 죽고 난 뒤에 서북 청년단은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네요. 지도자 없이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장준하 씨가 장준하가 그 평안도 그 서북 청년단 계열이거든요. 장준하 씨가. 장준하도 신의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서북 청년단 안에도 그 평북 평남이 또 갈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동강 동지회가 있고 또 압록강 동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준하는 그 고향이 신의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서북 청년단이 이제 대동강 동지회하고 이제 압록강 동지회가 합쳐가지고 서북 청년단이 됐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으른거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 이제 서북 청년단인데 그래서 이제 장준하를 김구가 이제 비서로 땡겼잖아요. 장준하 서북 청년단을 포섭하기 위해서 장준하를 그 비서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박갑동 씨가 그 신문 기자 할 때 그때 남로당이 합법화 돼 있을 때 신문 기자를 할 때 경교장에도 자주 가고 했는데 경교장에 가니까 광복군 군복 옷 입은 청년이 김구가 외출을 하는데 김구 모자 씌워주고 지팡이 찾아주고 그 두루마기 그 동정 두루마기 고름 매주고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장준하더라는 거예요. 장준하 씨가 김구 이제 아들같이 이제 김구를 완전히 그 보살핀 겁니다. 옷 입혀주고 뭐 지팡이 챙겨주고 모자 씌워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구가 이제 그 평양 가가지고 협상할 때 조만식 선생 석방해 달라고 그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거절 당할 줄 알고 이제 막 그것도 이제 서북 청년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서북 청년단의 우상이 이제 그 김구하고 안창호하고 조만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안두희는 자기가 판단해보고 도저히 김구는 이제 대책이 없다 싶으니까 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북 청년단은 이제 그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이제 갈라져 가지고 그 이윤영이라는 분이 있었죠. 이윤영 씨 알죠? 그 이제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이 처음에 최초로 그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는데 1차로 받았는데 부결되고 2차로 이범석 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 양반이 처음에 재헌국회 때 종로에 출마했는데 그 박순천 씨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도 박순천 씨도 종로에 입후보로 했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로구에 입후보한 분들은 이윤영 씨로 해서 전부 사퇴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박순천 씨가 그 이화장에 가가지고 이 대통령하고 막 이 대통령한테 대판 뭐 항의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윤영 씨를 굉장히 챙긴 겁니다. 이 대통령이 조만식 씨의 2인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근데 이제 서북 청년단이 더 이상 이제 좀 위협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대한청년단하고 통폐합해서 없애버리고 이 사람들은
떠돌다가 이제 나중에 장면시 밑으로 이제 또 다 흘러가 버렸네. 갔던 거고. 아, 떠돌이 유랑자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정일영 씨가 정일의 절씨 부친 그분도 종로에서 연속 8선을 했는데 예. 중구에서 예. 중구에서 그 서북청년당이 다 밀어준 거예요. 그분을 그 실향민들이 평안도 실향민들이 중구에 다 세복이 정치를 자주지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일영 씨 같은 사람은 그 연속 8선은 기록이거든요. 예, 뭐 구선 의원이 몇 명 있지만은 뭐 김영삼, 그 사람들은 뭐 붙었다 떨어졌다 했는데 정일영 씨는 연속으로 2대부터 9대까지 연속으로 8선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두희가 이 김구하고 언제 붙었을 때 막 그 따지더라고요. 발언 사건 뭐 국군 이북 간 거 해가지고 김구가 말을 못 하대요. 이놈 자식 하고 막 이렇게 막 그 벼루를 날려가지고 막 한바탕 붙을 뻔했어요. 안두희가 맞박에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벼루를 날렸는데. 이게 말을 못 그거 다 지적하니까 반역죄한 거 지적하니까 김구가 말을 못 하니까 막 이놈 하고 막 하니까.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몸싸움 비슷하게 격투기 저끼리 격투기 해가지고 그냥 샤프를 떠나고요. 근데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김구가 이렇게 한 거 안두희 우리가 이게 영웅이냐 의인이냐 아니면 역적이냐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겁니까? 좀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또 택시 운전사가 누가 찾아가가지고 안두희를 또 막 패고 그랬잖아요. 테러하고 이런 정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데. 이 사람 책에 보면 자기도 김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갔는데 계속 심적인 갈등이 아버지가 존경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로부터 이제 죽이라는 이제 지령을 받긴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은 또 갔는데 또 못 죽이고 와가지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한테 오늘도 실행을 못했다 그러니까 왜 못 죽였냐니까 김구방에 손님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아서 못 죽였다. 손님들 다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손님들이 안 가고 계속 있어서 못 죽였다. 손님이 몇 명이 있었냐? 손님이 10명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들었다 그러거든요. 이분이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 건 맞습니다. 완전히 안두희가 돈 받아 먹기가 출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죽였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면적으로 엄청 싸운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냐, 맞는 길이냐. 근데 결국 볼 때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김구를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요. 아니 지금 단계에서는 이분이 사라져 줘야 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구가 암덩어리라 생각했는 건국사에서 초기에 이승만 초기 정부라든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분이 일종의 암덩어리인데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구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지지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발췌기원 때 이야기를 나오는데 발췌기원 때 그만큼 정부가 이제 약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살았을 때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갔을 생각 만약 살았다면 6.25 때 이 사람이 이북으로 이강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끌려갔다고 봐야 되겠죠. 같이 정치기. 그렇죠. 이제 남한 정부의 어떤 수반으로 이제 하다가 파페트 하다가 김규식 박사도 이제 안창호 김규식 이강수 김규식처럼 이북으로 끌려갔어. 그래서 이제 보면 이북에 끌려갈 때 김규식 박사도 보면 상당히 김일성이가 참 나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소모품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실컷 이용만 쳐먹고 북한 가서는 자기 명을 못 누렸어요. 정인보 위원장 같은 분도 감찰위원장 감사원장인데 그런 분을 왜 끌고 갑니까? 근데 자기들 필요가 없어도 남한에 있으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남한으로 간첩을 만들지 어떻게 정보들로. 근데 이북에 끌고 가야 남한의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자기들이 쓸모가 없어도 남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다 끌고 가야 이제 남한 정부가 약해진다. 이래가 정인보 선생 같은 분도 끌고 가다가 이제 노인네를 계속 걸어가지고 차도 안 주고 걸어서 그냥 몇 달간은 이제 걸어서 가니까 노인네가 못 걸으니까 저규령 산맥 넘어가는데 거기 그냥 사람을 미숫가루 한 봉지 던져주고 그냥 버리고 갔다 그러거든요. 산속에다가 산에 그 당시에 그때만 해도 산에 무슨 맹수도 있고 그러는데 11월 달에 초겨울에 버리고 김규식 박사도
계속 걷고 하니까 노인네가 어떻게 뭐 그 여기서 저 만포진까지 걸어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피난 가다가 결국 기운이 빠져서 죽은 거예요. 김규식 박사도. 6.25 때 이런 예. 나쁘게 이런 6.25 만행을 했는데 예. 재연사인 강말 교수는 예. 김규식의 평양행을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연사인데 어찌 보십니까? 기가 차요. 그 사람이 기가 차요. 평양행이 그리 좋아요? 뭐 국물 있다, 먹을 국물 있다고.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임시정부하고 이제 반대되는 그 노선을 걸어갔던 그런 그 여운이 같은 사람도 평가해야 된다 그러고 김구가 평양 간 거 자체는 자기 평생을 쌓아왔는 그 어떤 반공주의자로서의 업적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모순이고 자기 그 인생을 부인한 거거든요. 그 20만원에 대한 질투 아니에요? 뭐예요? 질투지. 일종의. 그렇죠. 예? 애당초 그 반탁 반탁 같이 했잖아요, 반탁을. 예, 그 해방 전후사의 네. 인식 제1권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송건호 씨 그 그림인데 저 책, 그 우리 8.15에 거기 보면은 네. 이승만보다 김구가 더 반탁에 더 열렬히 그 반공 반탁에 앞장서던 사람이 네. 그래놓고는 왜 갑자기 그 남북 협상으로 가냐 이거예요. 차라리 자기는 이제 이승만 박사를 찬성은 아니고 그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독 정부에서 이제 반탁 네. 반공에서 이제 단독 정부로 갔으니까. 그런데 김구는 그러면은 애당초 반공 반탁은 같이 해놓고 네. 반탁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저 소련의 후원을 받는 공산당을 이제 쳐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통일을 하겠다는 거는 뭐 그러면은 그 애당초 그때 그러면은 저 반탁 운동할 때 공산당 빼고 통일이 된다고 통일 정부가 수립이 된다고 생각했는 거냐 미소가 후원하는 그 신탁 통치에서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신탁 통치에는 반탁을 해놓고 나중에 통일 정부 세우겠다 그러면은 미소가 그 점령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공산당 빼고 통일정부를 하겠다는 얘기였냐 처음에 그 반탁을 했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예. 미스테리가 예. 해방 전국에서 지도자들 보면 반탁 운동하고 예. 반공을 했잖아요, 김구가. 예. 그 다음에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 근데 막판에는 완전히 3,000%로 빠져버려요. 예. 그럼 이게 욕심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 해가지고 건국운동하니까 이거 상 탔죠. 건국 무슨 예. 운동입니까?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평가를 나 기가 차서 참. 항일운동한 사람들하고, 건국군장하고 항일군장하고, 이거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본 거예요? 완전 섞어치기로 이거 해서. 국민들이 헷갈려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구분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자들 갖다가 뭐 다 건국훈장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또 북한 건국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럼 저 남한 정부가 북한 건국을 평가해가지고 건국훈장을 주겠다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여운형 씨를 처음에 그 2005년도에 그 수누라니까 예. 그 유족연금을 매달 뭐 130만 원인가 줘야 돼요. 근데 그 여운형 씨 유족이 있어요? 예, 여원 북한 송금해야지. 예, 그 북한에 차관급 직책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 송금해야죠. 돈을 줄 테니까 받으라니까 그 사람이 예. 북한의 차관급 직책이 남한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거절했습니다. 따라주면 좋아할 낀데. 따라주면. 아니, 그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아, 체면이 못 받네. 정부 대 정부의 그 정통성 문제도 걸려있고 예. 하니까 북한 정부의 차관급이 남한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북한 정부를 남북한 정부가 서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쪽에서 반대 정부에서 주는 연금을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안 받겠다 그랬는데 받으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해방전국에서 이런저런 예. 인물 들어보면 참. 지금 무슨 공산 정부도 아니고 참 남한이 참 공산 정부도 아니고. 우리 세 번째 인물은 어떤 하면 좋겠습니까? 김구까지 왔는데 여운형 김구까지 왔는데 그 어떤 인물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우리 할 때. 뭐 박헌영도 있고. 박헌영 한번 할까요? 예, 박헌영 한번 할까요? 예. 야, 독자 여러분. 예. 다음 시간에는 박헌영을 말한다. 자, 이명현 박사 초대석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